전세 보정 사고 폭등, 역전세 대란 터진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고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이 지금 6월이거든요. 6월이요. 1년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조 8,525억 원입니다. 건수가 8,156건이고요. 작년 전체가 말입니다. 작년 전체 1조 1,726억 원이었고요. 건수도 5,443건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건수도 그렇고요. 금액도 그렇고 난리가 아니죠. 야, 이거 완전히 충격입니다. 2021년에 비하면 말입니다. 적어도 건수는 말입니다. 2,799건에서요. 8,156건까지 늘었고요. 금액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3배. 5,790억 원이 1조 8,525억 원이 됐으니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보고 계실 겁니다. 임대차 3법이 무식하게 강행을 해버려서 지금 폭탄이 펑펑펑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간다면요. 역전세 대란 당연히 터집니다. 역전세 대란이 뭐냐? 쉽게 말하면요.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못 받는 사고가 터지는 거고요. 예, 집주인들은요. 뭐 집을 팔아야 되는 악순환까지 몰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집을 팔지 못하면요. 예, 이게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건수는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8,156건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작. 6월이 시작이래요. 6월이. 일반적으로 임대차 3법이 7월에 시작이 됐으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당연히 이제 7월 이후가 시작이 되겠죠. 역전세라는 건 시세보다가 내가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이 더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시세와 내가 살고 있는 전세 가격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줘야 됩니다. 실제 현실은 말입니다. 예, 시세보다 내가 살고 있는 가격이 높습니다. 이게 역전세거든요. 예, 시세보다 높으니까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내려갔습니다. 그 밑으로. 시세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을 내줘야 되는데 그 차액을 못 내줘서 지금 보정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고 금액이 1조 8,525억 원까지 올라갔으니 충격적이죠. 실제 말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결국은 예,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대입연체를 해줄 거 아니에요.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입연체를 해줍니다. 누구에게? 세입자에게. 여러분 그 금액도 엄청납니다. 지금 6월까지 보면요. 작년에 9,24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까지 1조 3,347억 원입니다. 대입연체 금액만. 그러니까 집주인 대신에 세입자에게 내준 사람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고 금액은 1조 8,525억 원이고요.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준 금액은 1조 3,347억 원.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 것은요. 이게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보증보험이 안 되는 금액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충격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요. 이 금액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아요.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올 금액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2년이 지났으면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2년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세가 이제 재계약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 금액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전국에서는 302조 1,600억 원이나 되고요. 수도권에서만 233조 4,300억 원. 서울로 따졌을 때 118조 6,800원입니다. 억 원입니다. 경기도 말입니다. 98조 9,300억 원이고요. 인천도 15조 8,200억 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는 302조 1,600억 원 정도, 1,600억 원을 볼까요? 이것을 말입니다. 전체 보증금, 전세 보증금에 대비해 보면요. 3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이 1,058조 3천억 원이거든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0년 7월에 도입이 돼서 임대차 3법이 2년이 지나고 지금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몰린다고 하니까 이 금액들이 지금 다 몰릴 거 아니에요.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전세보증금 전체의 30%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터지면 인정사정 없이 터지겠죠. 전체적으로 가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4월 기준으로 전국에 말입니다. 전체 말입니다. 전체 가구의 전세 가구의 52.4% 102만 6천 호가 됩니다. 의외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주인 가계대출을 늘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시장에서는 충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부가 집주인 가계대출을 늘려줬거든요. DSR 40%에서 DTI 60%로 늘려줬습니다. 늘려줬는데도 지금 보정사고는 보정사고대로 터지고요. 대입변제는 대입변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말입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기가 저는 최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저는 부채 폭발에 대한 그런 이야기, 회색 코뿔소가 저기서 나에게로 달려오겠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역전세 대란 터졌다 이야기를 또 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전세 대란의 어떤 상황은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터지고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세입자 10명 중에 1명은요. 보증금 사고를 당한다는 겁니다. 세입자 10명 중에 1명은. 이게 말입니다. 사회 문제가 되는 것 시간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이대로 가면 보세요. 제가 이게 역전세 대란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대로 가면 대입변제금 지금 6월까지가 1조 3,347억 원입니다. 이거 3조까지 안 넘어갈까요? 7월이 더 심하다고 하반기가 더 심하다고 했잖아요. 3조까지 넘어갈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다가 내년 상반기까지 갔을 때는 뭐 5조 6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도 지금 이거는 4조가 넘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4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까지 감안을 한다면 가히 역전세 대란이 터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금액이 여러분 이게 뭐 3조 4조 하는 게 규모가 얼마 안 돼 보이기는 하지만요.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기준에 보면 전체
50%가 넘는 52%가 되는 사람들이 역전세에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역전세 대란, 역전세 상황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진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열악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다 작은 단서만 있으면 그 단서를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어떤지를 분석을 해주고요. 과거가 어땠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역전세 대란은요, 어떤 시기든 우리 가까이 올 겁니다. 우리 가까이 올 거예요. 이게 역전세 대란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파산이나 세입자의 파산으로 멈춘다면 불행 중에 그나마 다행이지만요, 이게 제2금융권까지 파장이 연결돼서요, 예, 제2금융권의 줄폐업, 줄파산 이게 일어난다면 저는 금융 충격에 대한 위기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게 저는 현실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전세 대란 이거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정부가 집주인 대출을 늘렸을까요? 정부는 이미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